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멘토 강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로 같이 말씀 나눌 내용은 스타트업의 필요 조건, 스타트업이 어떠한 조건을 좀 가지고 있어야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스타트업의 생태계,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물론 이 생태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또 좀 나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조금만 키울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필요 조건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스타트업의 필요 조건은 스피드입니다. 빠른 속도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은 유연성. 딱 하나만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혁신입니다. 바꿔야 될 때는 확실하게 좀 바꿔야 되는 그런 혁신. 다음으로 창조성. 창조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 혹은 새로운 것을 위한 그런 시장을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자발성, 그리고 파트너십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내용처럼 스피드, 유연성, 혁신, 창조성, 자발성, 파트너십 이렇게 6가지 요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스피드에 관한 경우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기업의 무게가 좀 가볍죠. 인원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연성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전통적인 산업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삽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라고 하면 삽만 만들겠지만, 스타트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삽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삽보다는 모종삽을 더 많이 만들더라. 그러면 모종삽이 더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 모종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진짜 공업용, 농업용 삽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삽으로 인해서 액세서리가 괜찮더라. 그러면 액세서리 시장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유연성을 시장을 보면서 언제든지 좀 플렉서블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런 유연성을 볼 수 있겠고요. 혁신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혁신에 대한 얘기는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방식을 언제든지 기존의 방식을 부정하자라는 개념은 좀 아니겠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마디로 혁신해 나가자. 기존에 있는 것을 한번 더 깨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마 우리 이 스타트업을 보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든가 MVP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요. 그런 것을 조금 예로 들어 드리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예전에는 제품을 확실하게 다 만든 다음에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소비자들의 판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요런 거는 아이디어가 참 좋으니까 요런 거는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아니다. 요런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인데 이런 건 왜 넣었을까? 그러면 거기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혁신화된 그런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많은 그룹사라던가 많은 이제 중견 기업에서도 요즘에 혁신을 많이 내세우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창조성이라는 거는 진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도 모자람이 없고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존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통신수단으로서만의 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똘똘한 친구가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화기 안에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이동형 컴퓨터 안에 통신 기능이 좀 더 탑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못하는 일이 없죠. 또 하나는 실상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많은 기능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기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앱이라던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되겠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상 채널에 올린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창조성이라는 거는 아마 그 기존의 시장에서 전혀 찾지 못했던 시장을 새로 찾아나가는 그런 보통 이제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시장이라서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혁신과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성이 우리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자발성인 문제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는 딱 정확하게 규격화된 사업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업자 혹은 같이 일하는 그 팀 멤버들 자체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같이 모여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파트너십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삼성, LG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포스코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들은 들여보셨겠지만 뭐 문어발식 경영이다 그래서 한 그룹사 내에 없는 사업군이 없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못하는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못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요런 그 파트너십을 주제로 갖고 있는 또 사업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크몬 같은 것들이 아마 그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스타트업에서는 스타트업 자체가 덩치가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는 한번 살펴볼 내용은 스타트업의 생태계예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게 되시면요. 자, 한국 스타트업,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벌써 10년이 됐네요.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 중소법인의 설립수가 뭐 6만 5천 개에서 9만 6천 개로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요. 벤처 인증 법인 수도 마찬가지로 2만 6천 개에서 3만 개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작년에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통계는 코로나 이전의 통계고요. 이후의 통계는 또 다시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서 통계가 나올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뭐 사라진 기업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그 비즈니스 환경, 사업 환경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 모르긴 해도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시피 아마 2022년도에는 이 스타트업 아마 이 창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지원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20대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던가 아마 그런 이제 기성세대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취업보다는 창업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더 이상 대기업들이 우리의 그 먹거리를 책임져 주는 시대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그 창업,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필요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큰 대기업일수록 그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스타트업이, 지금도 뭐 이제 창업하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이제 조성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스타트업 생태계 계속 같이 보시면요.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 경쟁의 도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국적으로 보면 앞에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미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영국, 독일, 기타에서 한국은 상위 100개 투자 기업 중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한국 스타트업 시장이 기존에 있는 사업 그 구조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환경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스타트업을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활동하기 쉬운 환경들, 더 좋은 환경들이 빨리빨리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어쨌든 7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트업,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70%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 또는 조건부 가능인 사업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던가 우버 같은 경우들도 우리나라 기존 업체들과의 그 형평성이라던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알기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서 기존 사업군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이냐라는 부분들, 혹은 또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사업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자리매김했던 그 업체들이 되겠죠. 그런 사업군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건 무조건 자유 경쟁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뭐 사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진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도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예전으로 생각을 하면 황당하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테슬라를 이제 창업한 분이 이제 진행을 하는 뭐 우주 여행이라던가 뭐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간다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꿈이 나는 과학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를 뭐 하는 우주인이라고 하면은 뭐 로켓을 타고 우주를 꿈꾸는 분들이 계셨죠. 이제는 돈이 있으면 실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차가 많아서 차가 막혀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하철처럼 땅 속에 길을 내서 자동차가 가면 빠르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혹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될 수 있겠어라고 하는 황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뭐 자기 돈만으로도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투자 문화에 대해서 또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기성세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 축에 들어가야 되는 나이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그 아이디어에서만큼은 저도 뭐 여러분께 이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전한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함께 보시면은요. 첫 번째예요. 사업 모델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진입 환경.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자본으로서의 데이터 인프라. 세 번째는 스타트업 성장의 파트너로서의 투자자 환경. 네 번째로서 우수 인력의 창업 도전, 재도전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 그리고 생태계 형성의 조력자로서의 정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생태계 형성을 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희 1번부터 볼게요. 사업 모델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진입 환경. 자, 일단은 창업을 하는 진입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쓸데없는 진입 환경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허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파괴를 해라.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허도 필요하고요. 자본금에 대한 뭐 그 규칙, 자본금에 대한 이 제한 사항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철폐를 해야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 시장에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다. 또 하나 점점 어린 친구들, 어린 분들도 뭐 창업을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학이 거의 무슨 뭐 취업 사관학교 이런 것을 가끔씩 보면은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를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취업 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소기업도 사실 사람을 뽑을 능력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눈을 돌리는 게 공무원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혁신이라던가 창의적 발상을 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탈출구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창업을 했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존에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잘 되면 좋지만 아니면 쪽박, 폐가망신이라는 것이 곧 연결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입 환경도 누가 사업하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는 분들이 없었죠. 제가 또 얼마를 해먹으려고 생각을 하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또 하나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저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에서의 진입 환경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자본으로서의 데이터 인프라라고 나오는데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적인 자본이라는 건 물론 재화, 돈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 시장이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은 뭐 금융 분야에서 뭐 핀테크 는 뭐 이렇게 금융 분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도 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거고 이 기본적인 데이터 인프라가 정확히 쌓여 있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아 여기에 시장이 존재를 하고 이런 서비스 혹은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나하나 그거를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뭐 국가 차원이 됐던 뭐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라 이 데이터 바우처 같은 사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매장을 찾는 손님보다는 그 배달을 하시는 그 배달로 이제 제품을 주문하거나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했겠지만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그 통행하는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차로라던가 뭐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하나 다 셌었습니다. 그 왜 클릭을 해가지고 누르는 그 개수기 있잖아요. 그걸 눌러가면서 사람을 좀 셌었죠. 그리고 뭐 커피숍을 뭐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가 얻으려는 맞은편 커피숍에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들어가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세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마 소상공인진흥센터라던가 진흥공단 이런 쪽에 들어가면 그런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하죠. 스타트업 성장의 파트너로서의 투자자 환경입니다. 이 법인을 설립을 한다, 창업을 한다. 물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 자본으로 시작을 하고 기관에서 뭐 보증을 서줘서 그것으로 이제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특히나 이 재화적인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도 창업자 책임, 돈을 구해 오는 것도 창업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 됐을 때 그 데미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객관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친구는 굉장히 이 창업자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환경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그 플랫폼, 뭐 투자하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뭐 뒤에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창업을 하시고 진짜 엔젤 투자자들이 있겠죠. 진짜 엔젤이 말 그대로 이제 천사잖아요. 아, 내가 처음에 힘들 때 도와주는 엔젤 투자자가 있겠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낼자라고 했을 때 도와주시는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계시고요. 그 이후에 진짜 돈 벌 수 있는 환경에 한번 덤벼보자라고 했을 때 벤처 캐피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은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조합 혹은 투자 법인 같은 경우가 설립 요건이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투자자 환경은 지금은 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뭐 지역 중심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도 아마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한번 키워내 보자라는 것들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뭐 지금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서 이 강원도 쪽 특히나 이쪽은 보니까 관광도 가능하고요. 관광이야 뭐 너무나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죠. 바다, 산, 계곡 하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관광 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혜의 자원을 끼고 있는 데서 창업을 한다는 거, 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저도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지역에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뭐 가산 디지털 단지를 버리고 강원도에 있는 동해시로 한번 가서 창업을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한번 시작하시죠. 라고 왔을 때 이 친구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좀 줘야 되겠죠. 당연히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겠죠.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자 환경 같은 게 좋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해주시는 걸 본다라고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하셔서 더 큰 효과를 누리실 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좋은 기회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저하고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로 우수 인력의 창업 도전, 재도전을 장려하는 창업 문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요 성장에서 엑시트, 그러면은 뭐 IPO, 뭐 혹은 M&A 이렇게 해서 상장을 하거나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같은 경우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짐 싸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도 못 가죠. 그 전에 이미 가정이 파탄을 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98년도에 우리 그 상황이 왔었죠. 외환위기가 왔었죠. 외환위기가 오면서 그때 사업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하셨고, 그러면서 가정도 굉장히 많이 파산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창업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다가 비록 한 번, 두 번 실패를 했다 손 치더라도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라던가 거기서 얻은 그 자산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창업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이렇게 진입 환경을 낮춰준 이 환경하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 스타트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주고요.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업 문화를 구축을 해주는 것이, 그게 굉장히 건강한 스타트업의 생태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에 정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스타트업의 생태계라는 것은 뭐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업, 성장해서 요 다음에까지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스타트업의 건강한 생태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그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필요 요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건강한 스타트업이 구성이 되려면 어떤 구조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에 대해서도 잠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어찌 보면 제가 이쪽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워낙 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추후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저는 단연코 창업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 역시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업은 무조건 지방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환경 좋은 이런 곳에서 창업을 해 주셔야지만 국가가 점점 저는 이제 균형 있게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뭐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요즘에 또 무슨 코로나가 또 다시 조금 이제 창궐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지나고 나면 진짜 같이 좀 이게 뭐 제가 있는 곳도 좋고요. 여러분 뭐 여행 삼아 한번 오셔서 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뭐 식사도 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타트업의 그 필요 요건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관련된 내용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 앞으로 많은 구독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옆에 분들에게 많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채널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